리얼비전의 최고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는 글로벌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과 글로벌 M2 공급량 간의 역사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현재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쿠츠는 글로벌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견인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가격을 지지한다며 암호화폐가 유동성의 고베타 자산이자 구조적 성장 자산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곧 작년 중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달러 약세가 유동성 확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의 정책 개입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츠는 유동성이 작년에 고점을 상회하면 새로운 시장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한 그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집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며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운영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1년 이상 국부펀드나 정부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각국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디지털 자산이 정부 및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매집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이 더욱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암호화폐 산업의 도덕적 방향성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카지노가 발전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업계의 가치관 변화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부테릭은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카지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으며 다른 블록체인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본래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더리움 재단이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 운용 방식 변경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재단은 2월 13일 디파이 프로토콜 아베와 스파크, 컴파운드에 4만 5천 이더리움을 예치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재단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등 추가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수요 감소와 시장 심리 위축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 기관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ETF 수요 둔화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JP모건에 따르면 지난 12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의 기관 수요가 15% 감소했으며 베거데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조정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감소는 콘텐고 약화로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또한 주요 정책 변화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둔화도 시장 약세 요인입니다. JP모건은 현재 시장이 구조적 약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향후 몇 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ETF 보유 규모 변화에 달려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재팬이 목표하는 프로젝트 100까지 이제 38개가 남았습니다.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인수 이후 바이낸스 글로벌과 오더북을 공유하면서도 일본 시장 특수성으로 제한적인 거래상을 제한했습니다. 또 개설한 이후 적극적으로 상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체인링크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엔화 거래상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은 한때 디지털 실버로 불렸으나 프라이버시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의 민불 원불 도입으로 다크코인으로 투자가 분류가 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퇴출된 바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취급 가능해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밈코인 상장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시장 열기 둔화와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 때문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원화 거래소 중 업비트만 오피셜 트럼프를 상장했으며 빗썸과 코인원은 밈코인 상장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이 경쟁적으로 네이로, 산토스 그리고 쿠덱, 터보 등 밈코인을 상장시켰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피셜 트럼프 코인 상장 이후 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60% 폭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었죠. 이에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소집해 밈코인의 유틸리티 부족과 급등락 문제를 지적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 TF 회의는 2주마다 열리며 무분별한 상장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상장 밈 이슈가 다뤄지고 있고요. 거래소들은 향후 밈코인 상장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거래소 상장 밈코인은 대부분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밈코인은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실용성이 부족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크며 정치인과 연예인의 사기 이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급등이 자신의 암호화폐 정책 덕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또 트럼프는 과거 직접 트럼프 코인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도 독자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죠. 의회에서도 친암호화폐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팀 스콧 상원 의원이 관련 규제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업계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재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제 완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로 기여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